30번 문맥에 맞는 찾아보면 되겠지. The conscious preference for apparent simplicity in the early 20th century modernist movement in prose and poetry. 미친 주어네요, 그렇죠? 자, 이제 이렇게 주어가 약간 정신병 걸린 듯이 길 때는 정리해야 됩니다. 의식적 선호 이렇게 되겠죠. 의식적 선호, 확실한 단순성에 대한 의식적 선호. 이게 어렵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의식적 선호라는 것은 일부러 좋아하는 거야. 확실히 단순한 거. 그러니까 이 부분은 단순한 걸 일부러 좋아하는 것. 일부러 빼면 단순한 거 좋아하는 거야. 여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단순한 거 좋아하는 거야. 오케이? 단순함에 대한 선호 이렇게 되겠죠. 20세기 초죠. 20세기 초 근대주의 운동이라고, 이게 현대주의 아니고 근대주의라고 하던데, 근대주의 운동에서 하여튼 이런 사조가 있었겠지 뭐. 요거는 이제 산문과 시죠. 문학. 산문과 시에 있어서의 어떤 근대주의 운동에서 단순성을 좋아하는 것. 정리하면 근대주의 시와 산문에서 단순성을 선호하는 것, 좋아하는 것, 이 얘기죠. 이 얘기가 echoed, 이게 메아리 쳤다. What is known as the 알려져 있는 것. 자, International Style of Architecture, 건축의 국제 양식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 세서 그 안에서 메아리 쳤다. 이것이 영향을 줬다는 거죠. 건축의 국제 양식, 국제적 건축 양식에 영향을 줬다. 뭐 이 정도 의미가 되겠죠. 여기까지 보면 문학에서 이 단순성을 되게 좋아하는 유파들, 사조들이 있었는데 이게 국제 건축 양식에 상당히 영향을 끼쳤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The new literature, 그러한 새로운 문학은 아키텍처리 건축 아니야? 자, 어쨌든 좋습니다. 그러한 새로운 문학이라고 하면 그 새로운 문학은 모더니스트 무브먼트 얘기했죠. 그 어쨌든 이 새로운 문학이라는 것은 이 단순성을 선호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피했는지 아니면 포용했는지 봅시다. old-fashioned word, 시대에 뒤떨어진 단어라든가 또는 정교한 이미지들 또는 문법적인 inversion, 도치. 야, 이거 오래된 내용이라든가 정교하다든가 또는 도치라든가 이거는 단순한 거야, 복잡한 거야? 단순하다 봐야 되겠지, 그렇죠? 복잡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들이 이 새로운 사조가 단순한 걸 좋아했죠? 그럼 단순한 걸 좋아하니까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보고 이거 복잡하네라고 인식해야 되는 거지. complexity 하다는 걸 인식해야 이건 피할 대상이다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and sometimes even meter and rhythm, 때때로 심지어는 이 리듬 같은 말이에요. 리듬과 운율이죠. 미터가 라임이네. 라임 미안해요. 예. 이게 운율이네요. 이게 운율과 이게 리듬하고 같은 뜻입니다. 비슷한 뜻이에요. 이게 비슷한 뜻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미터가 보통 이렇게 우리 재는 거 1m, 2m 할 때 그런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운율 같은 그런 뜻 그런 의미로도 쓰여요. 네, 라임도 비슷한 말이죠. 왜 나는 이 리듬으로 보였을까? 자, 어쨌든 이런 것들도 때로는 복잡한 것들로 여겨져 가지고 이렇게 피했다. 극도의 단순성을 추구했다는 거죠. 동일한 방식으로 초기 자 여기까지네요. 그래서 이제 그 문학 사조가 근대주의 문학 사조가 이런 것들을 다 피하면서 단순성을 추구했고 동일하게 그와 같은 방식으로 초기 근대주의 건축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는 영향을 받았으니까 역시 단순성이겠죠. 그렇죠? Every part of a building. 자,
건물의 모든 부분들은 must be decorative, functional인데 여기서도 건축이 영향을 받았으니까 simplicity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decorative가 심플한 건지 아니면 이게 functional한 게 심플한 건지 이건 적어도 심플한 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functional하게 이 functional이 답이다라고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외양을 꾸미기보다는 기능에 충실한 것. 이게 근대주의 건축의 특징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설명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 펑셔널하다는 이 부분이 뭐냐면 어떤 불필요하거나 또는 뭐 팬시, 예쁜, 환상적인 그런 추가물들 없이 이렇게 되겠죠. Most international style architecture. 자, 대부분의 이런 그 국제 양식의 건축, 단순성을 추구하는 국제 양식의 건축에 공격적으로 금지시켰다 이렇게 됐죠. 공격적으로 금지했다는 말은 뭐 때리고 패고 이런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이런 말이겠죠. 뭘 금지시켰냐면 moldings and sometimes even windows and door frames. 몰딩은 딴 거 없어요. 우리 여기 이 위에 천장에 보면 까만색 테두리 쫙 이렇게 돌아가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도 일종의 몰딩인 거지. 이것도 일종의 데코레이션이란 말이야. 이런 것도 싹 없애버렸죠. 그 다음에 저기 창문에 틀 같은 거 있죠. 저런 것도 없어요. 그냥 구멍만 뽕 뚫어 놓는 거. 이런 프레임 같은 것도 없이 극도로 단순하게. 근데 요즘 조금 그렇게 돌아온다. 예전에는 이렇게 막 했는데 요즘 건축은요. 요즘 인테리어는 이런 거 없어요. 없어요. 이런 것도 옆에 이렇게 막 띠 둘러놨잖아. 이런 것도 유치하다고 안 해요. 웃기죠. 돌아오더라고. 그게 무슨 말인지 좀 쌤이 이해는 되던데. 자, 그 다음에 like the prose of Hemingway or Samuel Beckett. 이 사람들의 산문과 같이 it proclaimed. 자, 그것은 주장한다. 그것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그것이 주장하고 때때로 증명을 했다라는 거죠. 이 사람들의 산문 뭘 증명하고 뭘 주장했냐니까 less was more. 덜한 게 더 나은 거다. 그게 빼는 게 좋은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런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나 이제 몇몇 이 현대 건축가들은 불행하게도 건물을 설계를 했죠. 어떻게 설계했냐면 저렇게 꾸미겠죠. 단순하고 우아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didn't function, 잘 기능하진 않는. 그러니까 단순성이라는 걸 추구하는 거, 단순하고 이런 엘레ган트한 거 이런 게 좋긴 좋은데 단순한 이유가 뭐냐면 이건 선생님 레퓨셜이야. 이 문장에는 없지만 여기까지 읽어보면 단순하자고 하는 게 펑셔널하다는 거구나. 그런 데코를 빼버리고 기능을 완벽하게 추구하는 이제 그런 거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그런 물건들이 어느 나라 물건이에요? 독일 물건. 알죠? 몰라? 독일제 물건들이 보면 굉장히 묵각기해요. 우리말로 묵각기한데 무식하고 이런 거야. 묵각기한데 굉장히 실용적이고 튼튼하고요. 기능이 좋습니다. 근데 선생님 조카가 독일에 살거든. 거기 지금 스위스 살아요. 뭐 거기서 그건데 독일 살다가 오스트리아 살다가 스위스 살다가 뭐 이렇게. 아니면 쫓겨서 많이 FBI한테. 그렇죠. FBI한테 쫓겨 살기에는 너무 경관이 좋잖아. 근데 여러분 왜 스위스 사진 왜 무슨 카드나 이런 데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근데 풍차는 없어. 그건 네덜란드잖아. 근데 금마가 집 앞에서 그냥 사진이라고 찍어서 이렇게 보내오면요. 그냥 딱 달력에 나오는 그런 사진이 나와. 하여튼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이제 애기 엄마인데 지금 애기 엄마인데 근데 걔가 학생 시절에 이제
우리나라에 왔어요. 우리나라에 왔는데 뭘 사가냐면 독일에 유명한 게 여러 가지 많잖아요. 칼도 유명하고 뭐 전자제품도 유명하고 자동차도 유명하고 뭐 필기도구도 아니 독일에 유명하다고 유명한데 학생 시절이니까 뭘 사고 싶어 했겠네. 여학생이니까 필기도구죠. 펜시점에 간 거예요. 펜시점에. 펜시점에 가가지고 아니 뭐 그런 거 말고 왜 그런 여러분들 쓰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그 예쁜 펜 이재준 아웃. 그건 독일 거잖아. 라미는. 아니 그게 아니라 얘가 우리나라에 왔어. 우리나라 아트박스 이런데 간 거야. 데려갔으니까 뭐 환장을 하겠지. 그래가지고 정말로 이거 한 보따리 샀어요. 펜을. 펜을 진짜 한 20만 원치인가 샀어. 근데 그걸 이제 그냥 이제 펜을 많이 샀어요. 많이 샀는데 나중에 이제 그걸 독일 가서 학교 친구들한테 뿌렸대. 애들이 눈이 이만큼 튀어나오는 거야 전부 다. 그렇지. 나중에 그 이야기 해주던데 자기 친구들이 진짜 환장을 하더라고. 서로 막 얻고 싶어가지고. 독일 건 그런 거 없나요? 독일 건 그런 거 없대요. 그렇게 안 만든대요. 좀 그렇게 했지. 자,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이쁘기만 하고 기능이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런 단순하고 엘레강트 하긴 한데 우아하게 생겼는데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했다. Their flat roofs. 그 건물의 평평한 지붕은 그러니까 이것도 일단 단순성 때문에 이렇게 지붕을 평평하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겠죠. 근데 그러면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샜다는 거죠. 어떤 습한 기후에는 새고 그 다음에 메탈 레일링 앤드 윈도우 프레임스 메탈로 된 금속 레일이라든가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위에 이제 바퀴 굴러가는 레일이라든가 또는 이거 창문 프레임들은 부식됐다 이 말이죠. 이건 최악이지. 자, 절대적인 복잡성 혹은 단순성 대부분의 경우에 절대적인 무엇은 남아 있었다. 이상으로 남아 있게 됐다. 뭐보다는 현실보다는 이상으로 남아 있게 되었다. 자, 복잡성이 현실보다 이상으로 남아 있었는지 아니면은 단순성이 현실보다 이상으로 남아 있었는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죠. 뒤에 거 마저 읽어볼게. 자, 20세기 초에는 이런 복잡한 건축 데코레이션들이 계속해서 사용되었다. 많은 개인 공공 건물에서. 자, 여기서 뭐겠어요? 그러니까 위에서는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어떤 단순한 건물의 문제점. 또 뒤쪽에서는 결국에는 복잡한 그런 장식물들이 사적, 공적 건물에서 결국은 사용되게 됐다 이 말이지. 결론적으로. 그러면 뭐가 이상으로만 남은 거야? 뭐가 현실이 하는 거야? 절대적 단순성이라는 것은 현실이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절대적 단순성을 추구를 했는데 근데 이게 막상 해보니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더란 말이지. 그래서 절대적으로 단순한 게 참 이상적이기는 해. 현실보다는 이상에 가까워.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돼버려? 결국에는 컴플렉스한 것들이 또다시 사용이 되더라.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이해됩니까? 자, 29번 말고는요. 30번은 뭐 괜찮아요. 29번이 오늘 헬이었네요. 그렇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번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